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어쨌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유튜브 자체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취향 수집입니다. 취향 수집. 그러니까 제 취향에 맞는 것들을 정리해서 수집한 거를 공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제 취향인 것들을 조금 수집을 하고 그 모은 것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렇게 가공하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거기에 있어서의 중간중간의 내용이나 결과들을 이제 공유하고 싶은 거죠. 이것 자체가 제가 남기고 싶은 것 플러스 공유하고 싶은 것 이렇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전업이라면 이것보다 잘하는 거, 매력적인 거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전업으로 할 생각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남기고 싶은 거, 공유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 공유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런 거라 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기간에 제가 본 영상 올리기 전에 그 게임한 거를 올렸었잖아요. 그거 이유가 이때 아니면 제가 켜낭을 사실 그렇게 진짜 정말 이게 10시간 넘게 걸릴 줄은 몰랐어요. 한 4시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오래 되게 됐는데 뭐 당연히 이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풀로 게임을 할 날이 뭐 근래 앞으로 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남긴 거고 뭐 하고 싶은 것들인데 정리가 안 된 거 조각 창고로 들어갑니다. 업로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죠. 조각 창고의 경우에는 이번처럼 갑자기 뭐 한 번에 이렇게 두두둑 올릴 수도 있고 조각 창고에 올리는 것 자체가 아마 구독하시는 분들을 가장 많이 배려하지 않는 컨텐츠이지 않을까. 사실 저 10시간 넘는 거를 보지 마세요. 안 봤으면 좋겠어. 그냥 제가 나중에 기억날 때 한번 보려고 남긴 그런 거라서 타임라인도 댓글에 적어놓은 이유가 어떤 장면이나 아니면 그때의 이야기가 내가 문득 생각이 들고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어디를 찾으면 될지 그거를 남겨놓으려고 한 거라서 스트레이는 제가 봤을 때 보시지 않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메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방송이 안 돼. 왜냐면 준비하는 게 오래 걸려. 경험을 바탕으로 가공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짜고 그거를 실체화시키고 이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걸릴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주기적인 컨텐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취미로 하는데 주기적인 컨텐츠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주기적인 컨텐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주간이든 격주든 조각 창고를 정리해서 올리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거의 주가 되겠죠. 왜냐면 스트레이 게임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본 것도 있고 이거 하면서 나름 느낀 바가 조금 있어서 뭐 그런 거를 정리해서 올릴 테고 다음에는 사실 진짜 별거 없어요. 뭐 엄청난 거를 막 경험한 거를 뭐 공유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그 주에 내가 봤던 재미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딱 소모되고 뭔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런 거를 좀 남기고 싶어 하는 필요성도 좀 느꼈고
그리고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면 앞으로 제가 메인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주간에 하나씩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짧으면 그냥 짧은 대로 올리고 길면 긴 대로 올리고, 사람이 매주 엄청난 경험을 하고 매주 엄청난 거를 겪고 느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날에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일기를 쓰는 거죠. 본업으로나 아니면 일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남기기보다는 휴식이 되고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남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조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첫 제목을 뭐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타이틀이 있어야 되니까 주간 줍줍이라고 해. 주간 조각 모음 뭐가 있을까요? 금주의 조각 모음. 금주의 조각 모음을 해서 정리 수납함에 넣는 걸로.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다. 금주의 조각 모음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추석 주였잖아요. 제가 게임을 엄청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대신 보는 거를 좀 즐겨 하는데, 여러 가지를 좀 즐겨 보는데 그 중에서도 한 분이 있어요. 먼저 하시는 그 분이 한 분이 있거든요. 제가 감히 영상에 이름을 언급하는 게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힌트만 드리자면, 항상 먼저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거의 진짜 영상을 풀 업로드를 하시고 웬만해서는 끊어 가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거의 켜낭 수준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는 싶었어요. 추석이라 시간이 많다. 켜낭을 해보고 싶었다. 무슨 게임을 해보고 싶었느냐, 조금 힐링이 되는 게임을 해보고 싶었다. 힐링이 되는 게임을 제가 찾아놓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거는 풀업로드한 그 조각 창고에는 올렸었는데, 스트레이 게임이 예전부터 하고 싶어서 그거 관련돼서 게임 영상을 초반에 잠깐 보고 껐어요. 고양이 엄청 귀엽다 이러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류의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 대부분의 러닝 타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이길래 적어도 한 4시간은 걸리겠구나. 4시간은 제가 게임을 그렇게 오래 진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해도 2시간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말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사실 지금 끝나고 나니까 10시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느낀 게 좀 많았죠. 종합 게임 스트리머 어렵다. 이게 우선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방금 한 스트레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 액션은 아니고 그냥 모험을 떠나는 거니까 어드벤처 게임의 장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런 어드벤처 게임 장르에 있는 것만 제가 그나마 이 게임을 10시간을 하면서 한 4시간, 5시간쯤 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이런 이 게임에 대한 어떤 패턴들을 알게 되고 이랬었는데, 그 전까지 엄청 헤맸거든요. 물론 그 뒤에도 좀 헤매긴 했지만. 근데 이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각 장르별로 이런 거에 대한 센스가 다, 그러니까 본투비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경험치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패턴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게임들의 패턴이란 게. 그런 게 왜 있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어쨌든 게임사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게 만들어 놨을 때 유저들이 그 게임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서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특히 만약에 제가 한 게임을 예로 들어서 이게 모험극이다. 단계별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단서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전달하는 방법 자체가 시각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스트레이에서는 색깔을 잘 씁니다. 조도가 있겠죠. 보통은 밝게 된 부분에 가면 웬만큼은 다 가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빨간색이 때는 위험한 거를 느끼고, 초록색이나 청록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감을 느끼고,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색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을 벗어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임류를 안 해봤으면, 저 처음에 했을 때 이런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빛나는 데로 가야 되나 이것도 몰라. 그냥 어두운 데로 또 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사가 해준 가이드대로 가야 되는데, 그 가이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보통은 간다. 이거를 만약에 꼬아놓은 게임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시각적으로랑 똑같은데 폰트의 차이나 색깔, 이것도 들어가더라고요. 항상 주의되는 것들을 색깔로 좀 표시를 해 놓던데,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허투루 있고 저같이 뭐 그냥 모바일 MMORPG 해본 사람은 그냥 보통은 그렇잖아요. 뭐 그 경험치 퀘스트 창 누르고 뭐 창에서 그 NPC들이 말하는 거 대충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가지고 사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지. 모험 어드벤처이다 보니까 모험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목적 자체가 되게 뚜렷하게 있고 거기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개발자들이 명확하게 그 폰트로 구분을 해 놓는데 이거를 그냥 허투루 제가 넘겼던 거죠. 그래서 더 오래 걸렸던 게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중요하다고 얘기도 해놨어. 심지어 이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잘 듣고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클리어 타임이 엄청 오래 걸렸던 거지. 진짜 본 사람이 엄청 답답할 정도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이런 것들 자체가 아마 경험치인 것 같아. 저는 이러한 경험치를 이 게임 하나로밖에 못 얻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치가 더 많이 쌓여가지고 비슷한 장르의 어떤 게임을 할 때 뭔가 더 클리어 속도가 엄청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본투비 센스도 물론 있어야 되고 경험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 채팅을 칠 거 아니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진짜 난이도가 엄청 높겠다. 그래서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체험을 할 수 있었죠. 저는 뭐 한번 체험해 봤으니까 됐고 또 뭐 이렇게 게임을 할 일이 있을까요? 지금 당분간은 사실 게임을 그렇게 더 할 거는 아니고 다른 거를 좀 더 해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종합 스트리머는 아니죠. 그냥 콘솔 게임도 아니지. 인디 게임 스트리머의 하루를 경험해봤다. 이게 되겠죠.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이런 전반적인 이런 시퀀스를 한번 해보니까 아 이게 되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선 그거를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이 스트레이 게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도 느꼈고 게임을 하고 나서도 좀 정리하면서 좀 든 생각이 어쨌든 이거 자체가 되게 그 인디게임 중에 흥행을 엄청 많이 몰이를 했고 중요한 게 진짜 딱 고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큰 차지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 이건 고양이가 들어가는 힐링 게임이구나 라고 착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쵸, 착각이죠. 사실 고양이의 액션 모음급이라고 봐야 되나? 이게 되게 아기자기하고 밝고 그런 느낌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게 조금 다크한 분위기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양이 플러스 배경인 것 같아요. 고양이 플러스 배경 아니면 환경이 되게 다크했어요. 되게 다크하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찾아봤을 때 그 개발자 분들도 이런 귀여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랑 이 모티브가 된 배경을 어느 정도로 밸런스를 어떻게 보면 되게 어두운 배경이거든요. 그런 거를 얼만큼 밸런스를 줘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제가 기사에서 읽은 게 있어가지고 귀여움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스토리 자체가 그렇게 엄청 귀엽거나 그렇지는 않다. 중간중간 그 고양이만의 그 매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잘 녹여져 있지만 플러스해서 조금 어두운 배경이 제가 봤을 때는 두 개가 잘 융화돼서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이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게임을 하면서 바로 느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 이런 건축물이나 아니면 디자인 쪽에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거의 모티브가 된 배경이 구룡채성이거든요. 구룡 성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나중에 간판이 나와서 구룡채성이라고 하는 입간판이 나왔대요. 그래서 구룡채성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보통 구룡성체라고 되어 있죠. 개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구룡채성에 되게 심취해 있었다. 치유법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증축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모든 질감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사의 되게 어두운 부분을 거의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모양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뭔가 하나의 아이콘으로 작용하고, 사람들이 이런 건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매력적으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뭐 어두운 스토리를 제외하고도요. 그래서 이 구룡체성을 엄청 빠져 있었대요. 이 그 개발자분이 메인 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 그분 이름이 쿨라랑 비브라고 하네. 쿨라랑 비브라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빠져 있었고, 이것 가지고 이제 뭔가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플러스가 고양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랑 구룡체성을 어떻게 비벼서 녹이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건축물 자체가 구조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대형 캣타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어두운 스토리는 우선 배제를 하고, 이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거의 제 생각에 이 개발자들이 느꼈을 때는 이거는 완전 대형 캣타워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고양이가 돼가지고 이 그 시래기들을 막 넘나들고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쪽을 막 이렇게 넘나들면서 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양이들한테는 거의 최고의 놀이공원 같은 느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구룡성체 자체를 이거를 미래형으로 바꿔놓고 여기에다가 스토리를 더 씌운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어둡지는 않지만 어두운 주제를 어느 정도는 고양이의 귀여움과 밸런스를 맞췄다고 해야 될까? 적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피하기, 퍼즐 이런 게 액션적인 컨텐츠였는데,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고 살짝 조금 가벼운 느낌이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있고 퍼즐 자체가 엄청 그랬으면 오히려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 고양이의 커요움과 균형이 어느 정도 잘 맞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 적이라는 이 피하기 할 때 고양이가 이제 죽는 그런 모션이 있는데, 집사들은 사실 조금 PTSD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너무 고어하게 표현이 됐으면. 근데 되게 어둡고 그냥 쓰러지는 걸로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자체도 뭔가 그런 표현 방법 자체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게임의 이 전체적인 맵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맨 위에서 맨 아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맨 위로 올라가는 이런 수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수직형 구조에서 각 바텀에서부터 올라가면서의 그 나름 층마다의 어떤 그런 서사가 있고, 거기에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는데 미니맵이 없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는, 사실 거기서 제가 엄청 헤맸는데 최대한 상층부로 올라가서 뭔가를 관찰하고 거기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내려가서 뭔가를 하거나 뭔가 이런 듯한 구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고양이만의 시선이나 고양이만의 행동 같은 것들을 되게 특징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딱 핵심 코어라서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미니맵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미니맵이 있었으면 아마 이것저것 더 찾아다니기도 좀 쉽긴 했었지만, 맵 구조가 되게 위쪽으로 층고가 되게 높은 구조였고, 고양이가 뭔가를 탐색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올라가야 됐던 그런 패턴 자체를 유저가 익숙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찾기 힘든 거는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단점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 맨 위쪽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는 그 장면이 정말 좀 절경인데 하이라이트도 되게 멋있었다. 내가 지나오던 모든 여정들을 눈에 한꺼번에 딱 다 보여주면서 고생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참 재밌었다. 멋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이런 인디게임 자체가 다른 게임들이랑 다르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스토리나 아니면 맵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방대하지 않잖아요.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에 나온 그 맵이 전체니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그 구체화시킨 아이디어에서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붙이는지가 진짜 인디게임에서는 가장 조금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룡채성과 고양이를 접목을 시켜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디벨롭을 해서 이렇게까지 간 것 자체가 제게는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이 배웠죠.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게임에서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떤 분야든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퀄리티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뭔가 항상 주변의 환경에 노출되어서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뭔가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조금 저한테 많은 자극을 주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 고생도 많이 하고 중간에 때려칠까 그 생각도 많이 했지만 뒤돌아보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아이디어를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간접할 수 있어 좋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간접 체험 아니지. 직접 뭐 게임 해봤으니까 직접 체험이라고 하죠. 아 근데 개발에 초점을 두면 간접이 맞죠. 저는 이걸 체험한 유저니까 개발한 게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금주는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다음 주는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이 좀 작아질 것 같아요. 메인으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좀 해야죠. 그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뭐 이번 추석 연휴처럼 이렇게 뭔가 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에 뭔가 조각조각 난 제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남기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자주 오래 많이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욕심이 없고 그냥 취향이 조금 맞으신 분들이 간간히 오래 그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